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랑 기쁘게 LB를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훅 들이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오늘은 좀 흥분도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는요. 차트상만 보면 오늘이 2023년 중에서 제일 좋은 수급 여건을 갖춘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2023년 올해 LB의 모습을 잠깐만 좀 보시면요. 한마디로 좀 아쉽긴 하죠. NDA라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기고도 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보시면 주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 그리고 재작년보다도 이렇게 주가 변동폭은 적었는데요. 그나마 올해를 좀 리뷰를 하자면 그래도 가장 기대해 볼 수 있었던 때가 개인적으로는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 당시 때 1, 2, 3, 4 그리고 요때 요걸 잘 넘겼다면 이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요 당시 때 기억을 하시나요? 요때 이제 38 라인이 형성이 됐었죠. 기억나시나요? 38 라인. 그리고 파일링의 시간으로 상승 추진력을 상실을 했어요. 이렇게 됐고요. 여튼 이 당시 때가 그래도 한번 오를 수 있었던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요게 좀 없어졌고 그 다음이 올 한 해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5년 동안 우리 차트 공부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음봉을 잡아먹는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왜 3법도 운운하면서 요거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요게 이제 양봉이라고 하면은 요 장대 양봉 밑에 음봉 나오고 다시 요걸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다면 요게 이제 3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장악 패턴이다. 저도 정말 간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상승 추세 중간에 한번 꺾이고 요렇게 음봉 2개 나오고 오늘 그걸 다 감싸주는 양봉 매우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5일선 돌파가 중요하다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5일선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양봉이 에이스다 기억나시죠? LB는 보시다시피 오늘 수급적인 요건으로만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요거 장악 패턴 2개를 잡아먹는 장악 패턴 그리고 올라가는 5일선을 돌파하는 요 2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중에 오늘이 가장 좋은 자리를 만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간만에 이런 모습이 보이려고 하니까 저도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장 막판에 이게 또 막 밀리면 안 되는데 밀릴까 싶어서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래서 엄청 응원을 했습니다. 사실 올 한 해 내용적으로만 보면 상승 동력이 꽤 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좀 갈만하면 이렇게 탁 이빨이 빠지면서 맥 빠지는 이런 음봉 갈만하면 이러고 갈만하면 이러고 좀 할라 그러면 이렇게 막 되고 또 와야 되고 막 그러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요런 걸 견디면서 우리 나름 내성도 많이 생겼고요. 희망도 또 가져봤고요. 요거를 진 회장은 버티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약에 대한 믿음, 신뢰 요걸로 잘 버텼으니까 이젠 우리 LB가 좀 치고 나가는 힘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스포츠도 그래요.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 버티면 꼭 기회가 오더라고요. 우리 러시아 월드컵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보면 사실 독일 잘했어요. 근데 악착같이 버티니까 딱 2번의 기회로 정말 순간 찰나의 기회 코너킥 때 김영권이 이상하게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주워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2번째 골 손흥민도 사실 골키퍼가 나왔을 때 그 역습으로 한번 뻥 차줘가지고 정말 찰나의 기회로 우리가 2골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정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승리를 갖고 왔는데 사실 야구도 그래요. 그리고 영화에도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다. 여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약에 대한 믿음, 신뢰로
잘 버텨냈으니까 분명 기회가 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오늘 요 패턴 있잖아요. 요런 패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요거 언제랑 비슷할까요? 언제랑 비슷할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체 효과음을 한번 내봤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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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요거 요때 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법 그러면서 요게 양봉이고 음봉 요걸 감싸주는 장대 양봉, 요걸 장악, 그리고 3법이라고 한다. 바로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 솔직히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겨우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추세가 바뀌면서 올라가나 싶더니 요렇게 3번 맥없이 꺾이고 장대 양봉, 그러면서 요걸 다 감싸주는 양봉 장악 패턴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는 5일선을 돌파한 모습, 요거랑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요거랑 분명히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 음봉이 하나 더 있었죠. 근데 뭐 두 개도 무관합니다. 다 감싸주고 올라가는 5일선, 그리고 얘도 얼추 좀 100% 똑같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얼추 좀 비슷한 모습 그림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한번 그 이후의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라밤밤 바라바라밤밤. 뭐 잘 갔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가 요거 진짜 중요한 게 요거 장대 양봉, 요거를 다 감싸주는 장대 양봉 거래 나오고, 요게 시작 시그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차 파동 나오고 기간 조정 거치고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 나오고, 요거를 돌파하는 게 시작 시그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분명 이렇게 싸게 주고 살 때도 많았고 이때도 싸게 주고 살 때도 많았는데 왜 이때 꼭 사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게 다시 시작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보시면 HTS가 지금 꽉 찼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해 죽겠다, 이건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하시면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안타깝지만 하수이십니다. 이거 그냥 착시현상이에요. 하물며 이때 꽉 찼다고 이게 고점이다 라고 하시면서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 전에 요 결과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요게 1차 파동이었으면 요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2차 파동이 시작인데, 자, 제가 무슨 말 할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세요. 2차 파동은 어떻게 된다? 자, 1차 파동보다 뭐가 더 급하다? 기울기가 더 급하다. 요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은 올라가는 각도가 1차 파동보다는 2차 파동이 훨씬 더 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무슨 특징이 있죠? 2차 파동은 1차 파동보다 뭐가 크기가 1차 파동보다는 2차 파동이 더 크다. 자, 이렇게 따라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고수이시고요.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기울기가 더 컸고요. 그리고 크기 자체도 이렇게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높아 보였던 건 착시 현상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는 2차 파동이 더 급하다. 그리고 크기도 2차 파동이 더 크다. 뭐 수도 없이 보셨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중에 LB할 때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 똑같이 간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요. 이게 정형화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분명 판단하신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요. 그럼 하나만 하면 아쉬우니까 또 다른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랑 똑같을까? 그 뭐 오늘 보니까요. 여행주도 좋더라고요. 유가도 떨어지고 좀 있으면 겨울방학이기도 하고 환율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떠나요 둘이서. 예,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흥분됐다고 이해해 주세요. 예, 얘를 한번 보시죠. 얘도 보시면 100%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얘도 음봉 두 개가 떨어졌는데 사실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얘는 위에 있어서 좀 강한 종목이긴 해요. 강한 종목인데 얘도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한번 살짝 와야 되는 듯 했다. 다시 예, 이렇게 장악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5일선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은 뭐 좀 전에 보셨으니까 뭐 잘 아실 텐데 뭐 이걸 지금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것까지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감이 있을까봐 제가 사실 좀 주저하긴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100%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너 그럼 이거 좀 전에 왜 보여줬냐? 시간 잡아먹으려고? 뭐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오늘 LB 수급이 좋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고, 또 우리 그동안 오래 잘 기다렸으니까 평소처럼 기대는 갖되 예, 평정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구테어 제가 요거를 본 이유는 뭐 오늘 AMD 때문에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AMD가 출시를 해서 그런 건데 요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AMD도 그렇고요. AI 기반에 지금 승부를 걸었잖아요. 뭐 지금은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뭐 시장이 들썩이는데 요 AI를 이용해서 임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지금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이 여파가 바이오로,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바이오로 좀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본 거고, 우리 LB도 AI 기반 신약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뉴스를 보셔도 이렇게 요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성장 동력, 그래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뭐 이런 거,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여튼 이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지금 거의 뭐 꼭대기로 보여져서 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좀 희박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에 좀 유리한 여건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왕년의 바이오들 있죠. 왕년의 바이오들 뭐 대표적인 게 셀트도 그렇고 한 번씩 움직여요. 셀트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셀트도 그렇고 이제 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뭐 얘도 그렇고, 뭐 대표적인 그냥 왕년의 바이오들 보고 있습니다. 뭐 얘도 그렇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왕년의 바이오 하면 또 LB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는데, LB만큼 일단 지금만 놓고 보면은 뭐 움직이진 않았고, 대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좋은 자리는 만들어놨고, 이제 우리 LB 차례인데요. 뭐 늦어도 내년 5월에는 결과가 나오니까 날짜상으로는 5월 16일 이전이고요. 분명히 LB가 좋은 성과를 낸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셔도 이미 판매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36개 주에서 판매 면허를 획득을 했고요. 근데 좀 주의 깊게 보실게요. 오늘 요걸 좀 많이 볼게요. 지금 우리 사측에서 리보 캄렐리 시장 점유율 가남 1차에서 50%를 현재 예측을 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시장 점유율이 높았잖아요. 절대적 강자였는데 최근 점유율이 거의 50%대로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이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아바스틴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뭐 위장관에 출혈이 있거나 감기 등이 약화된 환자에게서는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에 77%의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바스틴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로운 약물을 탄생을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FDA에서는 이 사실을 알 겁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 리보 캄렐리 같은 경우는 높은 약효, 그에 비해 역대로 가장 낮은 위험비, 투여 중단율도 3.7% 수준으로 다른 치료제 대비 가장 낮기 때문에
장기 치료의 안전성, 확실히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는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요. 그래서 강력한 신약인 만큼 시판되자마자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36개 주에서 의약품 판매 준비를 완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 뉴스를 보시면 비슷한 얘기인데 간만에 오병영 연구원이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오병영 연구원은 뭐 요렇게 1차 임상 결과가 매우 우수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리보캄렐리가 출시되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허가 일정에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크다. 내년 5월 16일에 가까워질수록, 요게 이제 데드라인이니까 주가에도 기대감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뭐 성공 여부는 뭐 장담은 할 수 없다만 성공한다면 신약 개발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우리나라 최초의 항암제 FDA 허가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좋은 신약들이 시장을 빨리 침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뭐래도 좀 더 좋은 거라도 하려고 하니까 목숨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뭐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국 기업 같은 경우도 이미 신약 허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만 이미 수천억 이상 팔리는 약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미 좀 전에 봤지만 미국에서는 직판 계획을 하고 있고 판매 면허도 많이 획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 진회장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뭐 크게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 리보캄렐리가 간암 1차에서 시장 점유율 50%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바스틴 티세트릭 같은 경우가 70% 시장 점유율에서 현재는 50% 정도로 낮아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리보캄렐리 같은 경우는 발병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통계적 유의성, 약효를 입증한 1차 치료제는 리보캄렐리 요법이기 때문에 티센트릭, 아바스틴, 임핀지, 임주도보다 분명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봤지만 티센트릭,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위장관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쓸 수 없거나 간 기능이 약하다는 환자에게는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란셋지에서 나왔지만 리보캄렐리는 가장 낮은 치료 중단율 4%가 안 되고 보통 15%인데 확실히 우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버티는 힘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말이 지금 이렇게 쉽지, 이만큼 오랫동안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HLB만의 버티는 힘, 그 원동력은 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내년 신약 허가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신약 개발이 불어서 LB뿐만 아니라 바이오 훈풍이 올 것이고, 우리 LB는 마른 갈대밭에 누군가 불을 붙이기만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가치를 찾을 거며 LB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 업계에도 큰 도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버티는 힘에서 정말 누가 이렇게 갈대밭에 불을 질러서 확 치고 올라가는 힘을 갖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한번 차분히 평정심을 갖고 잘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랑 매일매일 좀 자주 인사를 드렸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